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임대차 입법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일각에서는 임대차 입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맞물려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정책들이 또 발표되게 될지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두 곳 가볼 거예요. 먼저 서초구 방배동에서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동해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릴 텐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서초구 서초동 물건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서초동 방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입니다. 위치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가 12억 8천만 원에서 15억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물건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는 부동산계의 올킬입니다.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혼선이 많이 가고 있죠. 또 게다가 이제 부동산도 그렇지만 주식도 많이 또 내려가고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할까 많이 망설이시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지금 기류를 타고 있죠. 그런데 뭐 더 떨어질 거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거품이 좀 덜 빠지는 사실은요. 돈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활용도가 높고 그런데 돈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금 좀 거품이 빠지고 물건이 좋은 게 많이 있을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가장 투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조금 고급 빌라예요. 뭐 이 투룸이지만 실평수가 한 25평에서 30평이 좀 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갖춰진 것이고요. 예, 조금 이제 시세는 12억 8천에서 15억 원이지만 아주 굉장히 그 뭐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1대1 다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수납이라든가 뭐 세탁실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거면 사실은 이게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 우리 그 대지 지분 있죠. 이렇게 뭐 30평대 15억 원 이렇게 30평대 같은 경우는 그 대지 지분이 12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매매가가 뭐 12억에서 15억이다. 강남구 요즘 땅값 안 내려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리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전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땅값만 뭐 1억만 해도 12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면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고급 빌라 위치 좋은 곳, 강남에 있는 곳을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방배동 썰의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고급 주택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이 그 아파트들 요즘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파트들 재건축이다 뭐 재개발이다 해서 이쪽으로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 50억 뭐 국민주택 가격이 84제곱미터가 거의 50억 육박하니까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서 15억 요 정도라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고급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병세권
생활 인프라. 강남은 뭐 이것뿐 아니라 강남은 사실은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네, 그래서 이 강남 쪽은 뭐 어딜 가도 뭐 유명 메이커, 뭐 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강남에 와 있어요. 그만큼 뭐 빠른 뭐 문물도 들어온다. 그다음에 반포 방배동이 지금 대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보시면 학군, 뭐 일자리는 물론이고 학군이 또 명문 학군입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는 그 교육적으로 또 많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법조단지라든지 뭐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 쪽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일자리나 뭐 생활 인프라나 또 학군이나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다. 또 물론 뭐 강남은 교통은 뭐 최고죠. 예, 교통은 두말할 것 없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렇게 요 반포 한강공원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한강공원 또 뭐 이 국립현충원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여기 서리펄 공원이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공원과 잘 갖춰져서 그만큼 생활하기 편하고 요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든지 설해마을 카페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실은 이렇게 고급 빌라를 뭐 나이 드신 분보다도 젊으신 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이제 교통 더블, 트리플 뭐 이렇게 돼 있는 곳만 표시했어요. 워낙 바둑판 모양으로 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생활 인프라, 뭐 공원들도 많이 있죠. 예, 대법원, 고등법원, 국립국악원, 뭐 예술의 전당, 교육대학, 뭐 이렇게 예술대학 이렇게 학교도 있고 잘 갖춰져 있고요. 우선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뭐 1, 2인 가구, 뭐 2, 3인 가구가 산다면 다 직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한 사람을 기준으로 뭐 강남에 있다 그러면 접근성이 어디든지 빠르게 교통이 뭐 이 강남 쪽은 다 좋죠. 9호선 라인이라든가 빠르게 이동, 목동까지 빠르게 이동이 되고요. 강북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렇게 다리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이쪽에 일자리 많은 곳으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 재건축되는 곳 지금 뭐 이 원베일리나 이쪽으로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 84제곱미터가 뭐 50억, 60억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하여튼 강남 대단한 동네 같습니다. 뭐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상승 곡선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대출도 없습니다. 대출 못 받죠. 그래서 뭐 이쪽은 이렇게 고가를 선호하는 곳은 끊임없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새롭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또 그 가치는 또 뛰죠. 예. 뭐 저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1대1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까지 나오니까 강남은 아무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 방배동 쪽은 뭐 재건축 아파트도 있지만 또 여기 재개발 구역구역으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씩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도 예전에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제 반으로 줄여서 간소하게 한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이 정보사 부지는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이오 금융, 뭐 첨단 산업이죠. 4차 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곳에 또 그 예술회관이라고 그러죠. 예, 서울 예술의 거점이 또 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도 같이 가져간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한강 우리 세비섬 있죠. 한강 그 반포대교 넘어가면 세비섬에서 여기 예술의 전당까지 또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서서히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더더욱 또 뭐 거리가 더 아름다워지죠. 예.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물터미널 자리 이쪽에 물류단지,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도 다 지하로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물류단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자체 내에서 쓰레기 처리까지 깨끗하게 한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요. 우리가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렇게 걸리는데
바로 특히 강남 쪽에서는 가까우니까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주문했거나 아니면 또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신선하게 받고 싶다. 그럼 2시간만 전에만 이용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강남은 더더욱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도 마찬가지로 강남의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겠죠. 그만큼 이쪽에도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이 강남의 일자리는 지금 현재도 많은데 지금 현재도 서울 시내에 있는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이 강남권으로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자리냐? 양질의 일자리죠. 그만큼 연봉도 높고 그런데 앞으로 또 이 양재동도 AI 산업 대단하잖아요. 이 AI 산업이 뭐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첨단 산업을 지금 계속 육성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도 2023년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이 서초구에서는 여기 또 신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항상 주택이 늘어나질 않죠. 강남 쪽에는 잘 안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제 사당 환승 센터 같은 경우도 이쪽에 우리가 그 사당동에 가면은 그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어른들은 그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그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을 꽉 메우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서울시에서도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 하겠다 해서 5개동 건물로 지하 9층까지 어떻게 내려가나 근데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요즘 건물들 뭐 썬큰 시설이라 해서 이 밑에가 다 해가 들어가게 썬큰으로 하고 위에는 29층까지 100m 높이입니다. 5개동으로 뭐 주거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온다. 역시 일자리가 또 늘어나겠죠. 게다가 이제 모든 게 자꾸 개발이 되는데 또 도로도 자꾸 개선이 되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갈 차들은 급행 노선으로 가고 조금 또 중간에 빠져나갈 차들은 완행 노선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중요한 거는 경부고속도로의 가림막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가림막이 높게 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왕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서로 왕래하기도 편하고 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TX 제가 항상 강남 삼성동에 A 노선, C 노선 들어오고 수서 A 노선, 양재 C 노선 들어옵니다. 근데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라고 그랬죠. 뭐 10분, 20분, 30분 내로 다 접근을 한다 해서 이 멀리 지금은 뭐 기다리고 어쩌고 하면은 2시간 가까이 걸려야 삼성동 요쪽으로 오는데 앞으로는 뭐 30분 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은 편리해졌죠. 근데 그 지하 6층까지 타고 오르락내리락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은 그럴 필요가 없죠. 가장 수혜지가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 좋은데 사실은 강남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가치가 주택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도 끊임없이 떨어질 줄 모르고 또 이 다세대 주택 옛날 같으면 10억 넘는다 그러면 기절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 가치가 사실은 조금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물가도 덩달아 돈 가치 없어지죠. 물가는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지 지분이 약 12평 정도 됩니다. 지분이. 그죠? 대지 지분이 12평이면 강남은 뭐 뒷골목이고 뭐고 간에 거의 다 1억입니다. 평당. 그러면 12평의 땅에다가 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지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래봐 3억으로 이 고급 빌라 30평대 되는 거 짓기 힘듭니다. 이거는 한 30평 정도 실평수가 30평 이하도 있고 25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또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좀 고급화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 조금 좀 퀄리티 높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 전세를 우선 활용하시면 우선 사놓고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2억 원에서 2억 5천 정도면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앞으로는 이 가격에 만나보시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넘어갑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 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자, 서울 업무지구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로 넘어왔습니다. 워낙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또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영등포 하면은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3도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자리 많은 곳은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9호선 골드라인이죠. 그리고 또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도 또 빠지죠. 예, 게다가 전용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는데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지금 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지금 현재 이게 전에 지금 오르기 전에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1,500에서 2천만 원이면 뭐 투룸이라도 한 실평수가 한 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1, 2인 가구 살기가 괜찮습니다. 풀옵션에다가 요즘은 워낙 그 내부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영등포 9호선 라인이다. 그러면 뭐 어디든지 4통8달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1, 2인 가구들이 이쪽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의도라든가 뭐 그쪽에 신촌, 마포 이쪽도 바로 이 교통이 좋아서요. 2호선이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요가 풍부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또 갖춰져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요. 옛날 오래된 주택에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주차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 든 분들은 좀 아껴서 조금 옛날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요즘 애들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인테리어. 그다음에 2030 플랜 핵심지죠. 영등포 중구 그러니까 영등포 강남 2030 플랜 핵심지입니다. 그래서 교통망도 계속적으로 영등포는 확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역을 표시했는데 여기 일자리 많은 역입니다. 접근성이죠. 선유도 역에서 이제 바로 당산역 움직이면 2호선이 골드라인이죠. 9호선 골드라인이죠. 2호선 골드라인이죠.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을 한 바퀴 도니까 어디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빠르게 교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보시면 선유도역이 9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9호선 급행 타서 이쪽에 마곡 산업단지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두 분이 사시면 한 분은 강남 쪽, 한 분은 이쪽이다. 그러면 중간 지점 영등포 쪽에서 살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이쪽에 뭐 우리가 보면 병세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이대 목동이라든가 목동 또 종합운동장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또 이곳은 굉장히 좋은 게 그 한강하고 안양천하고 딱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 조망이 보여요. 한강 조망 보이죠. 안양천 탁 터진 조망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와서 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 대교도 또 바로 이쪽에 염창동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이제 이쪽에 학교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면 관공서죠. 영등포구청, 경찰서, 세무서가 또 쪼르륵 있고 우선 이 안양천 여기 선유도역도 있지만 요 위치가 여기 위에 있는데 요 안양천을 따라가면 여기도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양 산책로 뭐 이쪽에도 뭐
자연 인프라가 많이 있고요. 또 이 한강 쪽에는 물론 뭐 여기 한강공원 충분히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 공원 많이 있고 뭐 서울 마리나까지 탈 수 있죠. 수상 택시도 있고 교통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수상까지도 교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또 우리가 병세권 좋아하죠.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고 또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영등포에는 굉장히 또 물건값도 싸고 이마트, 마트, 신세계, 뭐 타임스퀘어, 청가물시장, 롯데마트, 뭐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해서 모든 게 이쪽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살기 좋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우선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끼리 많이 몰리는 곳이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등포나 여의도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20대에서 40대까지 많이 젊은 층이 밀집되어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동하기가. 바로 더군다나 이런 방송 저기 상암동 있죠. 그 방송국 많이 있고 일자리 많은 곳 그쪽으로 바로 다리만 건너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고요. 또 게다가 또 2030 플랜에서 한양도선 중구 쪽이죠. 또 영등포, 강남 이렇게 3도성이 가장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일자리 3군데 중에서 일자리 많은 곳 영등포 3위죠. 예, 게다가 이제 영등포가요. 옛날에는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자꾸자꾸 깔끔하게 변합니다. 영등포 집값 대단하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게 좀 오래 걸렸죠. 예, 우리 영등포에서 딱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쪽방촌 아직도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깨끗하게 뭐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정리되고 나면 또 영등포 가치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영등포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곳이 여의도죠. 여의도. 한국의 맨하탄이다. 일자리가 이쪽으로 빼곡하게 많이 있는데 주거는 별로 없습니다. 주거가 있어도 젊은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재건축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도 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하는 이 영등포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도 그 영등포가 이 여의도 때문에라도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은 꾸준히 상승한다 보시면 되겠고 GTX가 또 이제 여의도역의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9호선 타고 오면 여의도 쓰죠. 여의도 그 GTX의 수혜지. 여기는 이제 GTX B 노선이라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생기고 나면 그 가치는 더 껑충 뛰죠.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안양천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쭉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목동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지게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도 지하로 빠르게 이동되고 그만큼 이제 지상은 쾌적하게 자꾸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더 영등포가 더 빛나고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또 여기도 지하화 도로가 되죠. 근데 지하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구간별로 이제 지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안양천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안양천 위가 조금 정신 없어도 이제 싹 사업 시행 후는 그만큼 이 공원화, 요새는 천이 굉장히 깨끗하고 뭐 산책로라든가 힐링의 어떤 서울 시민들의 힐링하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요새 이쪽으로 뭐 거의 4억 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3억 3천에서 3억 9천 조금 저렴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2, 3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지금 1,500만 원, 2천만 원인데 뭐 취등록세다 뭐 하면은 2, 3천만 원이면 그래도 똘똘한 한 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소득 원하시는 분, 강남은
조금 그 월세 소득이 좀 많죠. 아까 뭐 고급 빌라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저 월세가 4,500씩 정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소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새 그 금리가 올라서. 그래서 이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뭐 여기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원이나 1억 2,500만 원이면 또 이렇게 월세 소득 노후에 뭐 연금처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양평동 투룸 오피스텔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하단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 분석과 함께 지역 분석 도와주실 부동산 전문가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주제는 부동산 양극화 현재 상황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이런 정책과 그리고 규제들에 대한 완화 정책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의 인상이라는 영향들 그리고 또한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급냉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현상 바로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는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언론의 뉴스들과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양극화 키우는 부동산 시장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10억 올라서 신고가가 갱신되어 있는 강남 지역들, 반포 라인들이라든가 또는 2년 전에 가격으로 회귀되어 있는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또는 하락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집값에 대한 그런 영향들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의 추이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7억대로 뚝 떨어져 있는 세종 아파트들이 가장 급락의 현상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권이라든가 또는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에 대한 공포들이 같이 함께 옮겨가면서 두 달 새의 집값이 지금 현재 1억 원 가까이도 떨어진 동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 끊긴 아파트,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집값의 하락폭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더욱더 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시장에서 분양 시장에 있어서는요 거래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오히려 인상한다라는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10%에서 15% 정도까지도 올리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라든가 필요한 그런 그 인건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향이 계속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분양가에 책정될 수 있는 요소에서는 상승의 이유가 더욱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멘트 톤당 가격도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근값이라든가 이런 수출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분들이 이런 분양가에 가장 크게 녹아져 내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그런 기본 최저임금이 상향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일평균 이제 그 1급 평균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시급이 벌써 거의 10,000원대까지도 상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자금들이 많이 풀려 있었던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들, 실질적인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 많으면 2.75%에서 3%까지도 상향이 될 수 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0.5에서 0.75 정도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되죠. 주거비의 상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를 신청하셔서 대출을 활용하신 분들도 또 임대를 들어가실 때 이런 전세로 들어가실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의 상향은 주거비 상향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매매든 임대든 거래량이 축소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역들이 가장 급상승했는지 또는 급하락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공급 과잉 지역, 공급이 많았었던 지역들과 그리고 단기간 내에 급상승했었던 지역들 위주로 하락폭이 가장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수도의 이전의 호재 소식과 GTX 또는 경부고속도로 이런 호재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2배 이상가량 올랐었죠. 단기간 내에 급상승했었던 지역들 위주로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이 과잉되어 있었던 지역들은 결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리의 인상의 여파들과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지역들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과 좀 무관한 지역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출과 무관한 지역들 고가주택입니다. 바로 강남권 위주의 서울의 고가주택들에 대해서는 신고가가 갱신될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급이 과잉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강남권은. 그리고 대출을 어차피 고가주택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강남은 급상승한 거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어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평가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 대전, 뭐 경기, 대구, 인천, 부산, 전남, 서울 순으로 집값의 하락의 위험순들을 쭉 나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급상승한 지역이긴 하나 안정성인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혼란기에 있어서는 안정성 리스크를 줄이고자 할 때는 서울 지역이 오히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더욱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자,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집을 매수를 해야 됐었을 때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는 집을 사야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 진입을 하게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본 자금들이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많이 선별을 했었었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현재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GTX의 호재로 인해서 급상승했던 지역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TX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GTX가 결국은 착공이 되고 완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세에 대한 영향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굉장히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거나 또는 내 능력 밖에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내가 이런 곳에 투자를 했었을 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좀 독려하고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또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또는 소액 갭 투자에 대해서 이미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들,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한 투자라든가 또는 임대를 놓으시는 임대인들도 계시지만 이런 편법들을 통해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입지적인 안정성이 있는 지역이 앞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산의 그런 국제업무 지구의 개발 호재 소식과 그리고 강남권 라인들의 국제업무 지구라든가 교통의 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의 확충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호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GTX D노선과 E노선 또 F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조기 착공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요소들 전반적인 그런 개발의 가치들을 전국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면 좋겠는데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날림 행정이라든가 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요즘은 이제 갭 투자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처 가장 먼저 선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위 투자처 이런 지역들을 좀 모색해 보시고요. 또 요즘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교통의 호재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런 인구라든가 그 수요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런 집중도를 좀 보여주신다면 지금 오히려 투자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남들이 진행하지 않는 좀 위험 요소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하셔서 좋은 호황기가 왔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짜셔야 실질적인 차익을 보실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에 효과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들 살펴봤고요. 더 많은 내용은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에 있어서의 규제책인 것보다는 완화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완화들로 인해서 내가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전략들이 또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와 그리고 부동산 유형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시고 1:1 전화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약 가능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대근 대표가 엄선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역삼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가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또 매력이 있는 매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들 중에서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등록세에 그런 중과 배제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원룸보다는 분리형 원룸 또는 1.5룸, 1.5룸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을 나눈 것이 아니라 거실과 방이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룸 정도의 규모에서 방 하나만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룸의 오피스텔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에 있느냐 바로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은요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그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실률이 굉장히 없다라는 큰 장점으로 인해서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강남권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강남 역삼동에 오피스텔 투자할 수 있는 상업지 내에 위치한 부동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 강남권이고요. 강남권에서도 수요적인 부분에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5룸 역시 1, 2인 가구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적인 부분 또한 역삼동 바로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2호선을 따라서 서울을 훼선하는 노선의 가장 강남권의 중심인 지역 역삼역이고 강남역과 그리고 선릉을 지나서 삼성역이 바로 한두 정거장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테헤란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테헤란로의 중심축은 수많은 기업들이 입점되어 있는 업무시설, 대형 업무시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업무시설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비롯한 영동대로 지하사업이라든가 잠실 운동장의 현대화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지하사업이 같이 함께 교차되는 라인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로서 역삼역 주변 상업지 바로 오피스텔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풍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피스텔이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라든가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현대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50층의 3개 동이냐 또는 70층의 2개 동 또는 105층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높이를 구성할 것이냐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이 아니라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코엑스와 GBC의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화에도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GTX 노선들과 위례 신사성 광역 철도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역의 환승센터 그리고 또한 지하 1, 2, 3층 구간에는 상업시설과 공공시설들로 인해서 쇼핑센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대규모의 도시 공간이 또 한번 구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로서는 신분당선과 GTX 위례 신사선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용산시대 지금 현재 용산까지의 연결 구간이 강남권에서도 앞으로 신분당선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호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까지의 시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5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또는 둘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남권 최중심인 지역의 가격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경우에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4억 초반 정도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미만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월세 수익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140에서 150만 원까지 지금 월세가 강세인 시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략 바로 부동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인세 수입을 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피스텔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주택을 가지고 계셔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소액 1억 초반대로 투자를 하시고 월세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도봉구 창동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창동 역세권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어떤 또 매력이 있는 물건인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해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이런 합산 가액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세율 또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이 종부세에 대한 그런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물건 회수가 가장 빨랐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로 도봉구 창동 지역들이 가장 빨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물건 회수를 드리고 있는 이유 첫 번째, 공시지가의 낮은 형태의 지금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도봉구 특히나 이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는 개발 호재는 있으나 내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꼈던 분들이 지금 종부세의 그런 합산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완화되면서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노원역 주변과 창동역 주변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호재들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도 10여 곳 이상이 관리처분 지금 현재 단계라든가 이런 그 추진될 수 있는 관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나올 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대에 굉장히 강남권 못지않는 높은 금액대가 형성될 수 있겠고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으로의 구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소형 주택들에 대해서도 가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개발 호재가 이렇게도 많은데요. 잠시 뒤 개발 호재란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입지적인 여건만 보셔도 창동역은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바로 창동역은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노선으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인 강점 그리고 강남권까지도 앞으로는 빠르게 삼성역까지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동부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원역과의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30 서울 플랜에 나와 있다시피 이곳을 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사업들로 해서 이런 문화복지 사업들과 함께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후도만 보더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미 30년 이상 된 지역들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밀도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 라인들이 실질적인 모아주택이라든가 또는 신속통합 기획들 그리고 이런 소규모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가로주택 사업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런 노후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 7광역 중심지 창동상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신경제 중심지로서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동역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 주변에 말씀드릴 수 있는 본 사업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노원역 라인으로 해서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들이 또 한번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문화창작 기업소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일자리뿐만이 아닌 교통의 호재들 그리고 또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의 개선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도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지하로 이런 광역 교통망들이 같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 초에서 지금 현재 전세를 놓으신다면 4천에서 5천만 원 3룸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월세 수익 시에도 같은 금액으로 해서 대출 금액을 제외하신다면 약 1억 초반대로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